한 다음에 위아래. 그럼 이제 8방에서 위아래까지 하면 10방. 10방을 이제 시방이라고 읽어서 시방이라 하는 거예요. 공간. 진 허공계가 다하도록. 어디에나 계신 일체 재불, 모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방 진허공계 일체 존법, 존귀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현성은 이제 승가, 여기 일체 승가에 귀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귀의승할 때, 귀불, 귀법, 귀의승할 때,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에 귀합니다. 할 때, 승가에 귀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승가에 귀합니다 하면, 승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와닿지가 않아. 승가에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승가가 뭔지 알아요? 승가가. 그건 스님들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승가하면 그건 스님들이지. 그래서 그냥 스님들께 귀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체, 이게 더 맞죠. 일체 현성. 성현들께, 현성들께. 현성은 성현을 말하는 거예요. 삼현십성을 현성이라 하는 거예요. 삼현, 세 가지 경제일은 현자들, 십성, 10가지 경제일은 성인들 해서 삼현십성을 줄여서 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의승할 때 이 승은 아리야 승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성,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큰 스님, 경지에 이른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가할 때, 귀의승할 때, 승에게 귀의하는 거잖아요. 귀의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 이렇게 상대를 존경하는 것인데, 아무 스님이나 다 존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지에 이른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야 승가를 얘기하는 건데, 아리야는 이제 거룩한, 뭐 성스러운 이런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귀할 때 거룩한이라고 쓰잖아.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거룩한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해석이 참, 이런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 스님들이야 당연히 이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라고 하지.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 논리를 따지는 자는 이거 안 맞다. 거룩한 스님이 다 거룩하냐? 안 맞다라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자들 중에서도 스님 별로 안 거룩하던데? 진짜 안 거룩하던데? 아유 보니까 스님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청래를 제명하라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나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가서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하지 뭐. 또 하면 나 또 찍히고. 나는 정단에 막 찍혔어. 그래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제 행사 이렇게 같은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거기다 그렇게 매표소를 거기다 해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매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이 이제 대단히 무식한 발언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발언을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정청래는 즉각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보름 이상 안 했지. 아마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강성 스님들은 이제 1인 시위까지 해가면서 국회 앞에서 도로 앞에서 1인 시위까지만 하면서 정청래는 사과하라 이러면서 하고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조계사를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그 전에 이재명이 먼저 찾아가서 사과했나? 당대표가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사과하지 않고 당대표가 가서 사과하니까 스님들이 분이 안 풀린 거야. 그래서 계속 이재명, 정청래를 사과하라 자꾸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정청래가 사과하러 이제 조계사 들어가려 했어. 근데 이제 스님들이 딱 맞고, 스님들 중에서도 감찰 스님 있어요. 보면. 있어. 감찰 스님들이 또 이렇게 조계사 일주문에 딱 이렇게 몇 명 축축 서가지고 못 오게 딱 붙으면 들어가지를 못했다. 문전박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정청래는 사과도 못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정청래는 사과라? 또는 이제, 그게 이제 스님들이 그 회의를 해가지고 숙녀대회까지 한대요. 1월 며칠인가? 뭐 1월 중순쯤에 우리 숙녀대회라는 거는 전국의 스님들이 다 모여서 결집을 해서 뭔가를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은 뭐겠어요? 뭘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숙녀대회를 한다면 뭐 일제대항에서 숙녀대회를 했어. 만공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일제대항에서 숙녀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선학원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불합리한 곳에서 벗어나고 독재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 숙녀대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94년도에도 숙녀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원 스님을 몰아내라. 의원 스님이 3번 총무원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의원 스님이라고 옛날 무시한 스님이 계셨어. 지금 보면 그런 얘기 좀 장난인데, 당시에는 약간 무시했어요. 왜냐면 황룡사라고 이렇게 해서 불사를 해가지고, 종단에 등록을 하면, 그절 괜찮네? 다른 스님, 자기 아는 스님을 주지로 내려놓고 나는 열심히 20년 동안 불사해서 절을 만들었는데 난 쫓겨나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제 다른 스님 발령내고 절 뺏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많았어, 하여간에. 그래 그 스님이 세 번째 총무원장 한다니까 3선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독재가 심하다 보니까 권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반대한다고 저지한다고 전국의 스님들이 다 조계사 앞에 모여가지고 조계사 길을 다 막고 차도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숙녀대회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전국에 방영이 된 거지, 94년. 98년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94년은 그래도 명분은 있었는데 98년에 또 이제 98년은 전 세계 그냥 동시상영. 전 세계 그 매체 그냥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CNN에서 보도했지 아마. 그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이제 싸우는 것이 야 소림사하다, 소림사. 스님들이 날라다니더라. 그때는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두 파로 나눴어요. 통도사, 불국사를 입파하고 범어문 중에 쪽파하고.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밥그릇 싸움 비슷해가지고 통도사 월화스님께서 뭐 종종 무슨 뭘 내려가지고 앞으로 통도사 이쪽 스님들이 조계종의 이런 행정들을 다 하겠다 뭐 비슷하게 무슨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반대파 야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반대하는 스님들이 다 해서 승려대회를 해가지고 그때도 조계사 앞에 그 8차선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도로를 다 점거하고 스님들이 가서 농성을 하고 공성전을 벌였죠. 이제 공성전. 조계종 총무원이 이제 성이야, 성. 94년도 공성전을 했고요. 98년도 공성전. 총무원을 뺏는 자, 이제 승리하는 거다. 총무원을 점거하는 자 승리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 스님 94년도는 총무원을 지키려고, 거기서 이제 그 총무원을 지키려고 있고, 승려대회를 했던 다른 스님들은 총무원 밖에서 총무원을 보면서 저것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랬던 거고 98년도에도 그 총무원 건물을 점거가 이제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점거하면 이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승려대회를 그때 했었어요. 그거 말고도 승려대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승려대회를 해? 아니, 저는 좀 너무 왜 이러는 거지? 아니, 입장료 그게 뭐라고. 스님들 중에서도 깨인 스님들은 우리 불교를 망하게 하는 건 입장료다. 해인사에서 포교하는 거 봤냐? 저도 해인사 스님인데 세민 스님 계셨을 때는 좀 포교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때 정말 많이 하셨는데 해인사는 포교를 잘 안 해요. 포교를. 저도 해인사, 여기가 해인사 말씀하니까 해인사 한 번씩 본사에 가서 3월 불사, 9월 불사 참여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포교를 왜 하네? 뭐 그냥 입장료로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불국사 같은데 포교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법주사 무슨 포교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통도사는 하지. 통도사는 많은 본사 중에 특이한 본사예요. 이렇게 통도사는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포교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 통도사처럼 다른 절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대부분의 사찰들은 입장료로 이제 유지를 하는 정도? 그래도 적자예요. 입장료를 받아도 적자. 송광사 같은데 해인사도 여러분들이 볼 때 해인사 야 그렇게 팔만대장경에 있으면 정말 입장료 수익만 해도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쯤 전에는 입장료 수익이 9억인가 10억인가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1년에. 근데 9억, 10억, 11억, 12억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1년 예산으로 놓고 보면 그거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해인사에 200명, 300명의 스님하고 거기 종무직원이 50명이 넘어요. 이 종무직원뿐만 아니라 종무직원은 몇 명 있고 이렇게 관계자들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50명이 넘어요. 월급을 최저임금을 줘도 그 월급을 주면 얼마겠어요, 그게. 그걸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삼으면 직원의 월급 주기도 바빠요. 그 난방비는 또 보일러 난방이야. 기름 보일러 난방. 도시가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우리 스님들은 또 이게 자기 거 아니잖아. 기름 보일러 빵빵 들어요. 방이 뜨끈뜨끈해. 이게 사실 뭐 하나 깔아놓으면 많이 열 손실을 많이 막을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깐다? 깔면 지저분하잖아. 우리 스님들은 얼마나 깔끔한데 하나도 안 깔고 그대로 쫙 이렇게 방이 또 좀 넓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잖아. 이거보다 넓고 홈 또 터져 있어. 그리고 이게 목조 건물이잖아요. 천도 스님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엊그저께 이렇게 아무리 해도 영상 8도인가요? 10도가 넘지 않네.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영상 10도가 넘어가지 않아.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텐트를 쳐놓고 방 안에서 그래. 이 목조 건물이 그래요. 이게 영하 20도 떨어지면 정말 춥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해봐. 그럼 밑에가 절절 끓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 뜨거워. 그래. 그렇게 해서 기름 보일러를 유지하면 그 기름값, 전기세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나가고 스님들 수용비가 이렇게 스님들은 이제 최저로 들어가긴 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당 한 식구당 들어가는 수용비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해인사 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절 같지만 사실은 해인사가 수년째 계속 적자다. 적자에 허덕이는데 송광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송광사는 들어가는 게 해인사보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입장료 수입도 별로 되지 않고 그 살림살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면 송광사 스님들은 포교를 안 하냐? 송광사는 이제 그래도 해인사 스님들보다 착하거든요. 절마다 이렇게 스님들 기질이 있는데 해인사 스님들은 이제 약간 조폭 같은 그런 스타일이 좀 이렇게 불통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직진형. 누굴 배려하고 이런 거 관계없어. 내 수행을 해야 돼. 이제 직진형이고 송광사는
이제 여성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계율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남을 배려하고 좀 이런 게 좀 착해 스님들이 좀. 이제 통도사는 그 중간쯤, 송광사하고 해인사의 중간쯤. 통도사 스님들이 제일 수완이 좋다. 이렇게 그 포교하는데 신도들하고 늘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게 이렇게 통도사에서 영축산 밑에 문인들이 많아요. 이게 산에 기운이 있는가 봐. 영축산 밑에 유명한 시인들, 그림 그리는 사람, 조각가들, 스님들 중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송파 스님 종종 되는 거 맞죠? 송파 스님 앞전에 그 진제 스님까지는 그래 뭐 진제 스님을 제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존경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종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법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려오는 이제 향곡 스님의 제자로 이렇게 향곡 스님, 운봉 스님 그게 만공 스님인가요? 그게 이렇게 경허 스님으로 내려오는 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제 스님은 뭐 그런데 송파 스님은 어떻게 된 거지? 송파 스님은 통도사 스님이신데 서운함의 된장 스님이신데 서운함 된장 만드시잖아. 서운함의 그 도자기 대장경, 도자기 팔면 대장경도 만드시고 서운함의 그 염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운함의 들꽃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통도사 이렇게 뒤에 암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스님의 어떤 그런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다. 그래서 거기는 된장도 예술이야. 된장 장독도 예술. 거기에 이렇게 야생화 이런 것들도. 그리고 거기에 염색, 도자기. 근데 스님께서 종정이 우리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선종이라고 쓰고 잡종이라고 읽다. 그래도 우리 간판은 선종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종이면 이게 선종을 대표하는 종정은 대표하는 스님인데 참선으로 유명한 그런 스님이 종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술로 유명하신 스님이 종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긍정적인 변함이 좋죠. 이제 선이 예술로 승화되나? 우리가 이제 도자기도 예술로, 이거 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선적인 이런 거를 된장에 담을 수 있잖아요. 첼로를 이렇게 하셨던 스님들, 이렇게 돈연 스님인가요? 돈 무슨 스님께서 스님이셨는데 첼리스트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속퇴하셨거든요. 속퇴하시고 나서 산중에 들어가셔서 두 분이서 사시는데 이렇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토굴 같은 이런 곳에서 산중에서 된장을 만들어 파셨어요. 된장을 만들어서 된장 맞나? 된장이지 아마? 그래 된장 맞나? 하여간 된장인지 뭐 그게 있어. 간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가시지 않고 홍보하시기를 첼로를 켜서 첼로의 음악을 들은 된장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그게 팔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것이요. 스님께서 이렇게 선종의 어떤 참선의 그런 경지를 된장이나 아니면 야생화나 염색이나 도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승화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조계종이 그래도 확장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조계종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직 않잖아. 그럼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아닌가? 라는 것을 조금씩 의심할 수가 있죠. 선종의 큰 스님의 맥이 다 했나? 이제 그래서 한 단계 내려와가지고 예술하는 스님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약간 우울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그 정청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승려대회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제 승려대회는 정청래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청래가 그렇게 그 입장료 사실 입장료를 안 받는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송강사 같은 데는 이제 그러니까 입장료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포교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억측이라고 하는 게 송강사를 보면 알아요. 송강사는 입장료를 받긴 해. 그런데 송강사 스님들은 그래도 포교도 하긴 하거든요. 그 나름 이제 광주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산중이고 또 그러고 또 대중이고 대중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게 입장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입장료를 때문에 조계종이 더 망해간다. 입장료를 다 없애면 다시 일어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좀 입장료 폐해가 있기는 있어. 행사 같은 이런 데는 정말 뭐 그렇죠. 불국사는 뭐 더더욱 심하지. 근데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입장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스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그 문화재 관람료 이렇게 해서 또 대한민국의 민주적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제 이렇게 그 거대 사찰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화된 이런 것에 사실 더 적합하죠. 우리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적 수준이, 정치적 수준이 세계적 수준인데 그 관람료 정도는 그냥 다 이렇게 안 하고 문화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킨다. 지금 스님들이 포교를 해서 문화재도 우리가 그냥 절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성보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볼 때는 문화재지만 우리 스님들과 이제 신도들이 볼 때는 성보라고 성보. 그 불상이 뭐 국보고 법당이 뭐 보물이고 탑이 뭐 국보나 보물이고 지방 문화재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 국가에서 볼 때는 수백 년 되고 천년 되고 했으니까 그게 국보고 보물이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게 기도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이고 그걸 우리가 사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건 당연해요. 그걸 보조금을 줘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우리 신도 입장에서 우리 법당을 지키고 부처님을 지키고 탑을 지키는 건 굳이 국가의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그건 신도들이 나서서 스님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지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승가의 비리가 심하다. 뭐 이렇게 의지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입장료도 폐지하고 정부에게 문화재 보조금 이런 것들도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신심으로 참법 같은 걸 늘 해봐요. 이런 참법들을 늘 하면 그러면 신도들도 이렇게 그 신심이 일어나고 스님들도 신심이 일어나서 뭐 성보 문화재 지키는 정도는 뭐가 어렵겠어요. 그게 스님들이 그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러지. 대부분의 종교 중에 불교가 제일 가난할 거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다 보면 절이 제일 가난해. 물론 이제 우리 스님들은 무소유의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그런 그 부처님을 장엄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법당을 장엄하고 또 부처님의 도량을 장엄하고 그래서 기도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잘 모시고 도량을 굉장히 조선시대 때 봐봐요. 지금 통도사를 생각해요. 통도사가 16세기, 17세기, 16세기부터
17세기지? 17세기, 18세기에 다 건축을 새로 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기 어디요? 그 서울의 경복궁의 근정전하고 통도사 대웅전하고를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경복궁의 근정전이 더 크긴 커요. 그런데 누가 더 화려하죠? 통도사 대웅전이 훨씬 화려합니다. 기둥을 누가 더 큰 거 쓰지? 통도사 대웅전이 더 기둥을 큰 거 써요. 그 통도사 대웅전이 훨씬 미적 가치나 뭐 어떤 건축학적 가치가 훨씬 더 커요, 보면. 그리고 그 근처에 통도사 대웅전 옆에 그 있는 또 다른 건물들도 보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전국에 통도사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전 국민들은 전부 다 초가집에 기와를 얹을 수 있는 집은 별로 없었다고. 다 초가집에 단층짜리 쭉 있는데 우리는 목조 건물의 기와집에 그 속세에 이렇게 그 정승들도 기와집은 쓰는데 기둥은 요만해요. 여러분들 무슨 황희 정승집에 가고 어디 무슨 정승집에 가봐요. 기둥 요만하지. 그런데 저런 기둥이 요만해요. 엄청 커요 보면. 그런데 그걸 뭐 입장료 받아서 했나? 아니거든요. 입장료 받아서 운영했나? 아니거든요. 저 지을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억부를 당하고 폐부를 당했다 하더라도 중요 사찰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왕가에서 궁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통도사 대웅전이나 많은 이제 지방의 사찰들, 산중의 사찰들이 건축이 되고 그랬는데요. 건축이 돼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건축이 된 이후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들은 스님들이 다 했고 신도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이 조선시대 때는 안악내들이 절에 못 가게 했어요. 선비들도 못 가게 하고요. 정부에서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절을 유지했나 몰라. 어떻게 못 가게 했는데 신도가 없어. 신도가 그런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못 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몇씩 사부작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통도사 같은 그 큰 절도 유지되고 금강산에 있는 큰 절들이 유지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것이 그 절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그 몇 명의 신도만으로도 다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국가 보조금에 의지하거나 입장료에 의지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입장료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사찰들은 입장료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승려대우를 한대. 그리고 이제 공문이 내려왔어. 이렇게 그 현수막을 이렇게 문구가 몇 개 있어. 한 8개 있더라고. 문구가 이렇게 예시된 문구.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아니, 제명하라. 민주당에서 제명하라. 뭐, 사퇴하라. 뭐 이런 거 하고. 민주당은 각성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착을 하고 현수막 게시됐다 부착을 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자료로 보내달래. 난 여기에서 약간 띵 하더라고. 나는 애초에 그 현수막 제작할 생각도 없었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 나 같은 사람을 검열하기 위해서 그런가? 이게 이제 뭐 스님들 길들이 기자 아니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은연중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전국의 큰 사찰들 다 가면 아마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안 한다. 제가 공찰 주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공찰 주지라면 일단 현수막 맞춰서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떼고 아휴 양심이 그러긴 해도 공찰주의라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그런 성이라도 보이겠는데 뭐 사설사함이니까 설마 나를 쫓아내진 않겠지 여기서. 그럼 민주당에서 와가지고 실효해서 고사님. 그거는 정청래는 말을 잘못
네, 뭐 이렇게 정청래가 교회 다닌다 하긴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뭐 절에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청래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근데 계속 안 한 사과를 좀 미루고 안 한 거는 좀 너무 고집스러운 거죠. 뭐 이렇게 사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조계종은 그런 주장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차피 이렇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면 처음에는 문화재 관람료 말고 이제 입장료가 있었거든요. 입장료.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20년 정도 됐나요? 입장료 폐지한다고 했어. 근데 입장료 폐지한다는 얘기 듣고 야, 우리 이제 그 입장료 안 받는 겁다 하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문화재 관람료는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원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화재 관람료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지. 스님인 나도 그 관계를 잘 몰랐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입장료가 폐지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딱 가니까 뭐지? 그 사찰에서 받는 거야 순수하게. 전에는 냈으면 반띵은 이제 그 공원 관계자들이 이제 가져가고 반은 이제 그 사찰에 이렇게 그 문화재 관람료였는데 그 스님들이 아마 주장했던가? 스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입장료 폐지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님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지. 아니 공원 입장료까지 있어서 그 중에 그걸 반띵해서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없어지고 문화재 관람료만 나오면 국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절에서 받는 거잖아. 절에서 공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개인 미술관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인 미술관도 부자 미술관은 그냥 무료로 관람하는 게 좋지 않아? 특히 절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이런 곳인데 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는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절에 오래 다닌 분들이야 절을 옹호해 주는 분들이야 거사님처럼 정청래는 말을 잘못했지라고 하지만 스님들 중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입장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스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계종에서는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든 어떤 공인이 그런 말을 하든 어떤 대선 후보가 그런 말을 하든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 물론 대응은 해야 되지. 왜 그런 말 하니? 라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대응하는 거다 지금. 이거는 없는 소리가 너무 소리가 크다. 이제 그냥 정청래 의원은 너무 심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하고 항의서 이렇게 전하는 정도 하면 되는데 뭐 승려대회까지 이거 말고도 이제 현재 대통령이 그 어디 가거나 할 때 이제 항상 성당 다니시거든요. 또 이렇게 교황을 늘 만나시고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종교 편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종교 편향이라고. 사실 종교 편향이 제일 심한 거는 김영삼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는 종교 편향이 정말 심했어요. 그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군 장성들도 절에 다니는 장성들은 다 날리고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다 임명시키고 정부 강료들도 교회 다니는 청와대 이렇게 일요일마다 매 이제 목사님 모셔가지고 계속 예배 보시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정부의 강료들이라든지 군 장성이라든지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만 했었어요. 이제 그 김대중 정부는 또 천주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 편향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친불교적이었어요. 그래서 행사도 임기 중에 오시기도 하고 또 권양길 여사는 불자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임기 중에는 절에 가지는 않으셨거든요. 그 나중에 임기 끝나는 그날 봉은사 가셨어. 그래가지고 봉은사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고 싶었으나 이제 이렇게 공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지 종교 편향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조금씩 하긴 해요. 이렇게 예산인가요? 거기에 그 서산이죠. 서산 예산? 거기에 해미 읍성 같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성역화한다고, 천주교 성역화한다고 그 작업을 막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교황인가 한번 왔다 갔다고 거기를 성역화한다고 막 이렇게. 그 대통령이 이제 성당 다니셔서 그런가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런 성역화야 뭐 옛날부터 기독교도 성역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서 캐롤송 문제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캐롤송 문체부에서 돈 주고 캐롤송 하게 하는 거 뭐 그게 기분 나쁘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문제들이 했는데 전부 다 쪼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숭례대회 한다고 하면 난감하다 이거죠. 저는 조계종에서 제명당할 것 같아 아무래도. 네.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문을 주십시오. 제가 평소만 따라가지고. 안 할 거예요. 됐어요. 내가 왜 그런 걸 해? 안 할 거예요. 벌써